안녕하세요. 40대이자 남편과 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애들 엄마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큰 사건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충격 반전, 서스펜스 복수 스릴러니 손에 땀을 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고 더 많은 벌이가 필요하다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 돈가스 가게를 차렸답니다.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아서 장사는 꽤 잘 돼서 벌이가 좋았고 자녀가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해주면서 키울 수 있었어요. 물론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해서 가게에서 12시간 이상씩 일했답니다. 저희가 장사하는 동안은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과거 일수꾼으로 일하셨던 시어머니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둬서 은퇴하셨죠. 여기까지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도 없을 텐데 아주버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을 연이어 망한 아주버님은 이혼당해서 알거지 신세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이도 40대 중반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평생 뒷바라지를 하셨대요. 어머님이 돈을 엄청 많이 해줬는데 늘 망하는 결과를 보여줬답니다. 제 남편이 시모덕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됐죠. 아주버님은 그 나이가 되도록 철이 들지 않아서 시댁에서 백수로 얹혀 지냈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모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으신데 식사 정도는 스스로 차려 드셔야죠. 오후 4시에 어머님한테 점심상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재수씨, 배가 고픈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집밥이 그리워서 내가 내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하는데 뭐 문제라도 됩니까? 무릎이랑 허리 안 좋다고 가만히 눕거나 앉아있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다고요. 아주버님은 배려심이 눈꼽만큼도 없으시네요.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놀면서 어머님 괴롭히는 거 정말 싫어요. 재수씨, 잔소리하러 허구한 날 엄마 집에 오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끔 놀러 오세요. 괜히 모자지간의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건 내가 아니라 재수씨랑 동생놈 아닌가요? 둘이 장사한다고 애들을 맨날 맡기잖아요. 그 말을 듣자 뜨끔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 하나였더라고요. 물론 수고비와 용돈을 드리지만 어린애들을 돌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니 아주버님께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를 더 하지 못하고 참고 말았네요. 그런데 남편은 애들 육아를 어머님이 직접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니 아주버님이 얹혀 사는 것과는 다르다고 여러 번 말다툼을 하곤 했는데 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끝이 났답니다. 그랬던 아주버님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신경이 끊어져서 왼쪽 다리를 절고 살게 됐답니다. 이혼당하고 시댁에 얹혀 사는데 몸을 크게 다치기까지 했으니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재수씨, 이게 괜찮아 보여요?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아야 한다던데 괜찮을 리가 있겠냐고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당황했더니 아주버님이 급하게 사과를 하더군요. 아니에요. 제가 과민 반응한 겁니다. 다리가 이 꼴 되니 누가 괜찮냐고 물으면 괜히 화부터 나오네요.
미안해요, 재수 씨. 많이 힘드시죠, 아주버님? 화내도 이해합니다. 제가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건 틀렸네요.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몸도 성취하느니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돈만 축내고 살지 말 걸 그랬어요. 에휴, 저 자신이 참 한심하다는 걸 사고 이후로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좀 쉬면서 어떻게 지낼지 천천히 생각해 봐요. 사람이 도전해서 못할 일은 없어요. 제가 아이들과 시어머니 시댁에 자주 찾아가 아주버님한테 응원을 해주며 잘 지냈어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건강식품을 이것저것 많이 사오셨습니다. 상황버섯을 지방까지 가서 사오기도 했고 신만이에게 산삼을 사기도 했어요. 마지막 남은 통장의 돈을 효도하는데 전부 쏟아붓고 있던 거죠. 저는 아주버님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시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이 요즘 어머님한테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비싸고 몸에 좋은 걸 사오시는 거 보니까 많이 달라진 모양이에요. 그러게나 말이다. 큰아들이 사고를 당하더니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지가 잘못 살아온 걸 깨달은 모양이다. 나한테 그동안 불효해서 미안하다고 맨날 사과하고 있다. 아, 그러셨구나. 사고의 충격이 심했을 텐데 오히려 효자가 됐으니 천만 다행이에요. 저는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힘들게 할까봐 내심 걱정이었거든요. 아이, 걱정은 무슨. 요즘은 큰아들이 삼시세끼 밥 차려준다. 직접 요리까지 하고 있다고. 정말요? 와, 진짜 많이 변하셨네. 다리를 다치신 건 정말 안타깝고 가여운 일인데 어머님한테 잘한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래. 큰아들이 새장가 가서 잘 사는 것만 보면 여한이 없겠구나. 충분히 좋은 여자 만나실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새 며느리를 드릴 겁니다, 어머님. 아주버님이 사고 이후 180도로 변한 모습에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는 안심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서 남편과 제가 장사를 하다 말고 뛰쳐나갔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라 당장 챙기지 않아도 됐죠. 급히 병원에 가봤더니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답니다. 아주버님은 오열하며 자신의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건강에 좋다고 말벌주를 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미안해, 엄마.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버님한테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말벌주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엄마랑 같이 나눠 마셨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시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말도 안 돼. 술을 드시다 돌아가시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와 남편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곧 깨어날 것 같아 얼굴을 어루만지며 일어나시라고 외쳤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떠나는 법이 어딨어요? 엄마, 일어나요. 허망하게 떠나시면 우린 어떡하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부검을 해봤는데 시어머니는 말벌주에 있는 독성 성분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주버님처럼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 독성 성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주버님은 조사를 받게 됐어요.
말벌주 성분이 몸에 남아있는지 검사도 했고요. 결론은 두 사람이 같이 말벌주를 함께 마신 것이 사실이고 고의적으로 먹인 게 아니어서 무혐의로 종결이 났답니다. 그리고서 장례식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딸과 아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흘 내내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고 딸과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종일반으로 바꿨고 제가 장사를 하다가 먼저 퇴근해서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식당에서 장사를 했고요. 시어머니가 없는 일상을 사는 게 상상 이상으로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 원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로해주거나 챙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말벌주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다 큰 어른이면 알고 있을 테니 그걸 시어머니께 권하고 마시게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상을 치르고 이틀 뒤 아주버님이 다리를 쩔뚝대면서 저희 가게로 찾아왔는데 그 모습조차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재수씨, 내가 죄인입니다. 난 그저 몸에 좋다는 걸 해드리려고 한 건데.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걸 드시게 한 아주버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미안해요.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사과하러 오신 거면 나중에 오세요. 아직은 당장 아주버님 얼굴 보는 거 불편합니다. 그렇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그렇게 외면당한 아주버님은 시댁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책감과 우울증이 심하게 왔고 자주 공포에 떨리는 공황장애까지 와서 고통스러워했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지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주버님이 계신 시댁에는 몇 달 동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 연락을 끊고 4개월을 지냈는데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이는 눈을 번쩍 뜨며 큰일이 났다고 하더군요. 여보, 형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상해. 왜 문자를 보냈대? 어머님 돌아가시게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연락을 해. 우리가 용서하기 전까진 연락하지 말라고 답장해.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며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지금 뭔가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어. 자기 잘못이 크니 벌을 받겠다고 우리 식구 잘 살라고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고 왔어. 뭐야? 아니, 아주버님이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 그거 극단적인 선택하려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빨리 신고해서 찾아야 해.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저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갔어요. 경찰이 아주버님 위치를 바로 알려줘서 인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바닷가 앞에 갔더니 아주버님이 모래사장에 앉아 있더군요. 경찰과 함께 뛰어가서 봤더니 흐느끼며 울고 있는 아주버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버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해요? 재수씨, 저 같은 놈은 살 자격이 없어요. 평생 엄마 등 가져다 쓴 것도 모자라 돌아가시게 만들었으니 무슨 염치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주버님 정말 철없으시네요. 지금 하려는 짓이 가장 큰 불효인 걸 모르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계속 울면서 멍청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뺨을 한 대 갈기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 내가 심했어요. 아주버님을 외면하진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거리를 두고 지낸 것 같아요. 저희보다 가슴이 더 아픈 사람은 아주버님인데 그걸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말벌주를 사드린 건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그런 거잖아요. 자책 그만하세요.
저희도 아주버님을 더는 미워하지 않을게요. 정말요? 저 벌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그야 당연하죠. 억지로 드시게 한 것도 아니고 같이 나눠 마신 건데 왜 벌을 받으시겠어요? 아주버님, 그만 우울해하고 이제 기운 내세요. 세상 밖으로 나와서 뭐라도 시작해봐요. 우리 부부가 도와줄 테니까 무엇이든 도전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게 가장 큰 효도고 하늘에서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재수씨. 무엇이든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람 구실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의 소동은 무사히 끝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버님을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 저희 집에 가서 잠을 재웠답니다. 당분간 같이 지내자고 저희 집에서 지내게 했죠. 우울하고 힘들어했던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의 위로와 딸 아들의 애교에 사르르 녹았어요. 아이들이 어린이 삼촌 삼촌 부르면서 따라다니니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여러 대화를 나눴고 아주버님을 어떻게 도와줄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주버님한테 작게 가게 하나 차려주자.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보험금에 조금만 보태면 치킨집 정도는 차릴 수 있을 거야. 당신 진심이야? 우리 형한테 그렇게까지 해주겠다고? 딱 하잖아. 가엾기도 하고. 또 마음의 병이 심하니 뭔가를 하게 해줘야 해. 어머님 생각이 안 나게 말이야. 여보, 그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 나보다 당신이 더 어른 같다.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장사시켜주는 거 말고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 우리 아파트는 전세로 주고 말이야. 딱 2년만 같이 살면서 아주버님 도와드리자. 그렇게까지 하자고? 여보, 너무 많이 도와주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형이 우리랑 같이 살겠다고 하겠어? 그리고 우리 형은 언제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 같이 살면 골아픈 일이 생길지도 몰라. 아주버님이 과거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해도 지금 우울해하고 자책하는 게 엄청 심하잖아. 저라도 당신 형까지 잃을지 몰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어머님 생각해봐.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잖아. 그렇긴 하지. 좋아. 당신 말대로 할게. 먼저 이런 결정 내려줘서 고마워. 형한테 얘기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아주버님한테 치킨집을 차려주겠다는 말과 시댁에서 2년 정도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필요까지 없다며 거절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삼촌, 같이 살아요! 하면서 애교를 피우자 바로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주고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치킨집을 곧장 차려줬는데 아주버님이 아주 재밌게 일을 잘하셨어요. 아주버님, 잘 어울리네요. 닭 튀기는 것도 완전 잘하시는데요? 재수씨,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 돈을 벌게 되니 기분이 진짜 좋아요. 전에 편하게 앉아서 사업하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행복합니다. 재수씨, 이게 다 재수씨 덕인 거 아시죠? 저를 이렇게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저희가 빌려드린 돈은 꼭 갚으셔야 해요? 그야 당연하죠. 제가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아주버님은 치킨집에서 일하는 게 재밌었는지 아주 성실하게 잘 다녔습니다. 집에서도 제 아이들과 잘 놀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지냈죠. 한때는 껄렁껄렁하고 철딱서니가 없었는데 많은 일을 겪고 나서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냈어요. 아주버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게 아주 잘한 선택 같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내려가 봤습니다. 밤 10시경이었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쥐라도 있나 싶어 한번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전등이 나가서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커먼 그림자가 저를 놀라게 하더군요. 제수씨, 여긴 왜 내려왔어요? 여기 먼지투성이에요. 어서 나가세요. 아주버님? 놀랐잖아요. 아주버님이야말로 여긴 왜 내려오신 거예요? 쥐가 좀 많아서 약 좀 가져다 뒀어요. 제수씨, 여긴 절대 내려오지 마세요. 아주버님, 여기 쥐 많아요? 네, 제가 전부터 잡고 있었어요. 제수씨가 보시면 경악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하실은 절대 내려오지 마세요. 근데 너무 어둡지 않아요? 전등도 안 들어오던데요. 쥐들이 전기선을 갉아먹어서 그래요. 이것들은 뭐든 다 갉아버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여길 고치려면 사람 불러서 다 뜯어내야 해서 그냥 두는 거예요. 한번 고쳐볼까 생각해봤는데 여기에 엄마가 쓰시던 물건이 꽉 차 있어서 그냥 두기로 한 거예요. 그랬구나.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지하실 쥐는 아주버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네,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쥐는 지하실에만 있으니까 집안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주버님이 낸 소리에 지하실을 처음 들어가게 됐고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이 지내다가 얼마 뒤부터 아주버님이 다시 껄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출근 안 하세요? 치킨집 오픈할 시간이잖아요. 오늘 주말이에요. 나도 좀 쉽시다. 평일에 하루 쉬셨잖아요. 그리고 치킨집은 주말이 더 장사가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얼른 일어나서 가게 오픈하세요. 아이씨, 귀찮게 하시네. 제수씨,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귀찮게 굴지 말고 나가세요. 잠 좀 더 자야 하니까. 아주버님, 요즘 왜 이러세요?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엄청 귀찮게 구네. 제수씨, 여기 내 집이고 내 방이에요. 좀 편하게 쉬게 해달라고요.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알았어요. 오늘은 푹 쉬세요. 장사하면서 힘든 게 많아서 저러나 싶어 그냥 잔소리를 하지 않고 쉬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외제차를 끌고 시댁 앞에 주차를 하더군요. 치킨집을 몇 달이나 했다고 이런 사치를 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이게 뭐예요? 외제차를 사신 거예요? 네, 한 대 뽑았어요. 죽이죠? 어떻게 시승식 해보실래? 치킨집 장사가 이 정도로 잘 돼요? 요즘 알바생들 풀로 돌리는 거 아는데 어디서 돈이 난 거예요? 제수씨 또 잔소리네. 누가 보면 제수씨가 아니라 내 마누라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치킨집은 벌써 팔았어요. 뭐라고요? 아주버님, 어떻게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좀 달라졌나 싶었는데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제수씨, 걱정하지 마세요. 돈 안 떼먹습니다. 오늘 중으로 빌려준 돈 모두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그만하고 싶어서 장사를 접은 건데 왜 제수씨가 난리세요? 한번 도와줬다 이겁니까? 꼴랑 1억 가지고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그것도 우리 엄마 보험금이지 제수씨랑 동생놈 돈이 아니잖아요. 여하튼 돈 안 떼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은 저에게 호통을 치더니 다시 외제차를 타고 나가버리더군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실소가 나왔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렸더니 그이 역시 분노하며 아주버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외박을 했고 다음 날은 저희 식구들이 잠든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데다 깨워봐도 소용이 없어 대화할 기회를 며칠 동안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저녁 시간에 아주버님이 들어왔는데 옆에 젊은 여자를 끼고 들어오더군요. 다들 있었네. 이쪽은 내 애인이야. 인사들 해라. 아주버님, 연애하세요? 네. 왜요? 다리 빙신은 연애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버님이 요 며칠 이상했잖아요. 치킨집을 팔질 않나, 외제차를 뽑고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하고 금목걸이에 금팔찌까지. 게다가 한참 어린 애인까지 데리고 왔으니 놀랄만도 하죠. 내가 예전에 투자했던 걸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대박 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멋지게 살아보려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랑 대화하면 안 되나요? 저희는 아주버님한테 뭔가요? 가족 맞아요? 우린 아주버님이 걱정돼서 함께 살고 장사까지 할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황당하고 민망하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 우리 재수씨 삐졌나 보네. 원래 내 스타일이 이래요. 누구한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내가 인생 사는 방식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 집에 사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가게를 팔고 애인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긴 내 집인데 왜 아직까지 지내는 거죠? 내가 나가라는 말을 안 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건가? 제가 쓴소리 몇 마디 했다고 바로 집을 나가라는 식으로 대답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 따졌습니다. 아주버님, 우리더러 나가라고요? 우린 아주버님이 우울해하고 자책하고 공황장애까지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 좀 생겼다고 바로 내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재수씨, 사람이 우울한 건 다 돈 때문이에요.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우울했던 건 엄마를 잃어서가 아니라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이야, 아주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래요. 실컷 화내고 욕하세요. 다만 이번 주 안으로 제 집에서 나가줘요. 제 말을 뭐로 들었는지 끝까지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에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돈 생기니까 바로 나가라고? 이 자식이 형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다리 빙신이니까 만만해 보이냐? 왜? 맞짱 떠서 네 놈이 이길 것 같아서 함부로 대하는 거야? 네 자식들이 보고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놔라. 그이가 멱살을 놓아주며 다음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로 줘서 당장은 못 나가. 1년하고 석 달은 더 있어야 계약이 끝난다고. 우리도 형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지만 그때까진 기다려. 아이고, 돈 없는 거지놈이라 아파트가 딱 한 채밖에 없지? 그래, 마음 넓은 내가 친히 봐주마. 대신 나한테 까불지 마. 재수씨도 마찬가지고요. 아주버님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애인과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날은 상황이 복잡해서 애인이라는 여자와 인사도 못했답니다. 이튿날 아침 아이들을 깨워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하는데 아주버님 방에서 애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속옷 차림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여기 애들 있는 거 안 보여요? 그리고 제 남편은 주방에서 밥 먹고 있다고요. 뭐 어때요? 가릴 때는 다 가렸구만. 그리고 이제 곧 한 식구가 될 텐데 편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아, 내가 동서라고 불러야 하나? 동서, 나 아침 좀 차려줘. 어제 술을 좀 마셨더니 해장 좀 해야겠어.
매콤하게 찌개 좀 끓여봐. 뭐요? 동서? 어젯밤 처음 봤는데 지금 말을 놓는 거예요? 당장 들어가요! 옷 입고 다시 나오든지 방에서 계속 잠을 자든지 하라고요! 되게 까칠하네. 알았어. 물 한 잔 마시고 들어갈게. 서방님, 물 좀 마실게요. 남편은 밥을 먹다가 속옷 차림의 여자를 보고 입안에 있던 밥을 뿜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민망해서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보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요? 왜? 내 몸매 보니까 끌어올라요? 제대로 봐줘요. 이 여자가 미쳤나? 더는 못 봐주겠으니 당장 들어가요. 알았어요. 이 집 부부는 왜 이렇게 꼰대 같을까? 우리 자기가 같이 살아서 골치 아프다더니 한 방에 이해가 가네. 그 여자는 물을 한 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눈을 마주치며 같이 실소를 했네요.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편과 같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오후 4시가 되어 어린이집에 애들을 데리러 갔고 남편 혼자 장사를 이어서 했습니다. 이윽고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주버님 방에서 애들이 들으면 안 될 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빠, 너무 좋아. 신세계야. 자기야, 내가 다리 하나 못 쓰게 되면서 이 가운데 딸의 힘이 배로 세졌다니까? 오늘 자기는 그 어떤 잠자리보다 환상적인 걸 느끼게 될 거야. 자, 계속한다. 엄마, 삼촌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가운데 다리가 뭐야? 삼촌은 다리가 3개야? 아니야. 삼촌이 지금 잠꼬대 하나 보다. 우리 돈가스 가게로 가자. 아빠랑 넷이 같이 간식 먹자. 저희 애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슨 말이냐고 묻길래 바로 애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식당으로 데려갔죠. 남편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기겁하며 아주버님 욕을 실컷 하더군요. 그날은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애들과 함께 키즈 카페를 갔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아주버님과 애인은 집안에 있었어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식탁을 엄청나게 어질러 놨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 속옷이 주방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갔더니 두 사람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급하게 문을 닫고 애들을 방으로 데려가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남편과 저는 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 뒤에 아주버님과 애인이 나오더군요. 나의 아우랑 재수씨가 일찍 왔네. 오늘 가게 일찍 닫았냐? 형, 얘기 좀 해. 어쩌지? 나가봐야 해. 우리 여행 다녀올 거야. 며칠 걸리니까 그런 줄 알아. 형, 저 여자랑 이 집에서 살림 차리려는 거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네 집에서 뭘 하든 뭔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우리 가족들 바로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잖아. 그럼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해야지. 오늘 애들이랑 내 아내가 낮에 왔다가 도로 나왔어. 두 사람이 방에서 그 짓 하는 걸 들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주버님과 애인이 배를 잡고 웃더군요. 둘 다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뭘 했어? 가운데 딸의 힘이 2배여서 자기가 비명을 크게 질렀다고 했잖아. 이 집이 흔들거렸나 보다. 맞아. 오늘 신세계를 맛봤지. 애들이 우리 목소리 듣고 놀랐으려나? 두 사람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깔깔거리길래 제가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그리고 젊은 아가씨. 애들 사는 집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교육이 안 좋으니까 늦은 밤에나 하시라고요. 아이, 재수씨. 어차피 애들도 크면 다 할 텐데 미리 알면 어떻습니까? 남녀가 사랑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기분 좋게 나가려는 사람 붙잡고 인상을 쓰고 그래요? 하여튼 동생 놈이나 동생 마누라나 똑같다.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니까 살기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 이번에도 역시 자기 집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며 저희더러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의논을 했고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지낼 월세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는 대부분 원룸이었고 방이 2개 있는 곳은 애들 어린이집과 너무 멀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더 알아보기로 하고 언짢은 기분으로 시댁에서 지냈습니다. 아주버님은 똥매너를 계속 보여주며 저희 식구를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몇 주 뒤에 아주버님이 애인과 헤어져서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아주버님, 그 여자랑 헤어졌나 봐요? 질려서 차버렸어요. 제가 원래 여자를 3개월 이상 못 만나요. 여하튼 더 젊고 예쁜 애 찾는 중입니다. 그럼 또 집으로 데려오고 그럴 건가요? 당연하죠. 내 집이니까 내 마음인데 왜 또 그런 걸 물어요? 그리고 집 구해서 나간다더니 아직도 내 집에 계시네요? 1년 남짓 지낼 집을 찾는데 어렵네요. 원룸에서 애들을 키울 수 없으니 방 2개짜리 빌라나 아파트가 나오면 갈 생각입니다. 재수씨, 되도록 빨리 좀 나가세요. 나 혼자 살고 싶다고요. 어쨌든 집 마련할 때까지 자비는 베풀어 줄게요. 자비요? 네, 아주 고맙네요. 그리고 우리도 아주버님과 지내는 게 불편해요. 아무튼 저희가 나갈 집이 구해지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알아보고 나가세요. 재수씨, 나 배고픈데 저녁엔 소고기 좀 구워봐요. 내가 돈 줄 테니까 툭불 한우 사와요. 아주버님의 행동과 말은 진짜 재수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돕겠다고 시댁으로 들어온 제가 등신 멍청이었죠. 얼마 뒤 방이 나와서 가봤는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1년만 있으면 저희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데 허튼 돈을 쓸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과 다시 의논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꾹 참고 살아보자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지하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쿵 소리가 나서 뭔가 떨어진 것 같았죠. 여보, 자? 잠깐 일어나봐. 무슨 소리가 났다고. 그냥 자자. 피곤해. 남편은 다시 코를 골았고 저도 그냥 자려 했는데 또다시 쿵 소리가 나더군요. 누가 저희 집에 몰래 들어온 건가 싶은 의심이 들었답니다. 어차피 잠이 다시 올 것 같지 않아 지하실로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실의 전등은 고장이 나서 랜턴을 들고 갔답니다. 노란 불빛을 여기저기 비추며 뭐가 떨어졌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바닥에 벽돌 하나가 떨어져 있더군요. 벽에 박혀있을 돌이 왜 이빨 빠지듯 빠져 있는 건지 벽 쪽으로 다가가 빛을 비춰봤습니다. 벽돌이 빠진 부분을 보니 노란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쿡쿡 찔러봤더니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른 벽돌을 잡아보니 쉽게 빠지더라고요. 하나 둘씩 벽돌을 빼서 바닥에 내려뒀더니 벽 뒤에 있던 실체를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5만 원권 돈이 꽉 차 있었어요.
누군가 벽돌 뒤에 돈을 숨겨둔 거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말하려고 뒤를 돌았는데 누군가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쉿. 재수 씨,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셨네요. 왜 지하실에 내려온 겁니까? 제 입을 막은 손을 떼어달라고 웅웅대는 소리를 냈습니다. 재수 씨, 내가 손 뗄 테니까 입 열면 안 됩니다. 제 오른손에 뭐가 들렸는지 보여요? 맞아요, 벽돌이에요. 자칫하면 이거로 혼내줄 수도 있습니다. 입 벌리면 가만 안 둡니다. 알겠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손을 치워줬고 다음 말을 했습니다. 재수 씨, 지하실은 왜 온 겁니까? 내가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 절대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 잊으셨나? 소리가 나서요. 뭔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고요. 그것 2번이나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아서 와봤어요. 근데 내려와 보니 벽돌이 떨어졌더군요. 아주버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벽돌이 빠진 걸 보고 벽돌이 빠진 부분을 보고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벽돌을 빼내고 있던 거죠? 이걸 알면 안 되는데. 내가 제대로 벽돌을 올려두지 않은 모양이네. 아주버님, 저 돈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왜 지하실 벽 뒤에 있는 거냐고요? 이거요?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남겨둔 돈이에요. 어머님 돈이요? 그걸 왜 여기에다가 은행에 맡기면 될 것을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돈 해주기 싫어서 통장에 있던 돈을 여러 번 뽑아서 이렇게 집안에 숨겨둔 거예요. 내가 돈 좀 뜯어갔다고 치사하게 이런 방식으로 돈을 숨겨놨단 말입니다. 이 노친네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된다고 이런 짓을 한 건진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엄마가 이런 추잡한 짓을 해놨네요. 그래서 혼자 이 돈을 펑펑 쓰면서 지내려던 겁니다. 재수 씨한테 갚아준 치킨집 창업 비용도 여기 있는 돈으로 갚았어요. 아, 그런 거군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아주버님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이유가 이 돈을 찾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우리 엄마가 여기저기 돈을 많이 숨겼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안 가고 짱 박혀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M이라는 인간이 끝까지 돈이 없다고 구라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저는 겁에 질렸지만 대답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효자인 척하면서 지낸 거죠? 산삼이다 뭐다 해서 몸에 좋다는 걸 가져다 드렸고 말벌주를 사온 거죠. 돈을 숨긴 곳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걸로 어머님을 세상 떠나게 만든 거죠. 그때 설마 했는데 이제 보니 맞는 것 같네요. 야, 우리 재수 씨가 눈치가 빠르시네. 맞아요. 우리 엄마가 더럽게 안 알려줘서 그냥 보내버리고 직접 찾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일수로 돈을 엄청 많이 번 걸 알고 있는데 재산을 내놓지 않으니까 화가 많이 나서 머리를 굴렸죠. 말벌주를 나랑 나눠 마시기도 했지만 내가 음식에도 막 뿌려놨어요. 삼시세끼 밥을 차려줬으니 반찬에 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웃긴 게 이 M이라는 년이 오히려 맛이 좋다면서 밥을 2그릇씩 처먹대요. 여하튼 말벌독에 중독되면 뭔가 일이 날 것 같으니 아주 많이 먹게 만들었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찰서 가서 눈물 질질 짜면서 슬퍼했더니 무혐의로 풀려나서 버젓이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었죠. 그럼 여태까지 슬퍼한 게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우리 식구가 시댁에 들어와 산다고 했을 때는 왜 허락한 거죠? 혼자 재산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건 말이죠. 내가 이 잡듯이 찾아봤는데 돈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몰려와서 진짜 바닷가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니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나도 모르게 바다로 뛰쳐들어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 참 어이없고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런데 그때 재수 씨랑 동생 놈이 살려줬죠. 나한테 위로도 해주고 치킨집도 차려주고 심지어 같이 살아주기까지 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돈을 찾아보자고 마음 먹었죠. 매일 집안을 뒤지다가 이 허름하고 지저분한 지하실에서 며칠 동안 찾고 또 찾다가 벽 속에 숨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벽돌을 까보니까 여기 벽 뒤에 있는 돈을 찾게 된 겁니다. 우리 엄마가 참 유치한 짓을 했죠? 근데 벽 뒤에 돈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다른 곳에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 돈도 찾아야 하는데 재수 씨 식구들이 방해가 돼서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진실이 그거였군요. 돈을 위해 어머님을 해쳤고 돈을 찾지 못해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우리가 살려줬더니 다시 돈을 찾게 된 거군요. 아주버님 아주 무서운 인간이네요. 저 신고할 겁니다. 신고를요? 재수 씨, 이 지하실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텐데 무슨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재수 씨가 내 돈을 발견한 순간 이미 결심했어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거라고요. 자, 그럼 슬슬 시작해 볼까? 아주버님이 손에 든 벽돌로 겁을 주길래 저도 벽돌 하나를 잡으려고 몸을 낮추는데 제 머리채를 잡아 구석으로 몰더군요. 이 나쁜 인간! 하늘이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쉿! 애들 깨겠어. 아무튼 개인 감정은 없어. 내 돈을 발견해서 이러는 거니까. 그리고 난 이 돈을 네 식구들이랑 나눌 생각이 추호도 없단다. 어쨌든 날 너무 원망하지 마. 한 방에 보내줄 테니까 눈 딱 감아. 그럼 잘 가, 재수 씨. 그놈이 벽돌을 들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퍽 소리가 크게 났는데 제 몸은 멀쩡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남편이 아주버님을 잡고 바닥을 뒹굴고 있더군요. 이 개같은 자식! 내 아내를 해치려고 해? 넌 또 어떻게 알고 내려온 거야? 마누라가 침대에서 사라져서 집안을 돌다가 여기까지 왔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네 놈이 하는 말 다 들었어. 말벌주 그걸로 엄마를 해친 거였어. 이 나쁜 새끼야. 이 자식이 형한테 까불어? 야, 너나 네 마누라나 오늘 여기서 돼지는 거야? 내가 끝장낼 거라고! 네 새끼들은 내가 고아원에 버려줄게! 어이 다리빙신, 다른 다리도 분질러 줄까? 이렇게? 남편이 아주버님의 다리를 잡고 안발을 하듯 잡아당겼습니다. 뿌직하면서 부러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아주버님은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고통스러워했고 그이가 아주버님 위에 올라타서 주먹을 흠씬 날려줬어요. 이 싸움의 승자는 제 남편이었고 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아주버님은 벽 뒤에 있는 돈을 꺼내려고 기어가더라고요. 이대로 저 돈을 포기할 수 없어! 니들이 저 돈을 건들면 가만 안 두겠어! 그래 다리빙신아, 기어가서 돈 다 가져가 봐! 경찰과 너랑 누가 더 빠를까? 나 절대 포기 못해. 저 돈은 다 내 거야! 이윽고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제가 대문을 열어줘서 지하실까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아주버님과 벽돌 뒤에 보이는 돈 뭉치를 보더니 크게 놀라더군요. 저는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한 조금 전 대화를 들려줬습니다. 말벌주로 시어머니를 해쳤다는 자백이 들어있는 목소리를 확인하자 강력계 형사팀에 연락하더군요.
아주버님은 결국 벽 뒤에 있는 돈을 가지지 못하고 쇠고랑을 차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를 해친 것과 저를 해치려고 한 것까지 해서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과학수사대까지 와서 집안에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벽에 있던 돈만 해도 5억 상당이 됐답니다. 또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찾다가 뒷마당으로 가자 경찰견이 장독대 앞에서 짖더군요. 형사들이 간장 장독대를 하나를 깨뜨렸는데 짠내를 풍기면서 비닐 속에 담긴 골드바를 발견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장독대들도 모두 깨보니 비닐에 쌓인 현금이 무더기로 나왔어요. 또 마당에 있는 밤나무 앞에서 경찰견이 짖어서 땅을 파보니 역시나 돈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해서 30억 가까이 됐답니다. 여보, 이게 다 진짜 돈이야? 그러게, 엄마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 빼앗기는 건가? 나도 모르겠어. 형사들이 알려주겠지. 저는 그 많은 돈을 보게 되자 아주버님을 잠시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이 마당으로 나오는 바람에 남편만 두고 애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많은 돈은 잠시 압수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가져갔어요. 지하실에서 벽돌 떨어진 소리를 듣고 내려갔다가 별의별 일을 다 겪었네요. 경찰들은 저희 시댁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계속 숨긴 돈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사건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할 수 없이 오피스텔을 단기로 계약하고 불편한 생활을 했답니다. 몇 주 뒤에 아주버님 재판이 열려서 제가 보고 들은 걸 증언하고 내려왔어요. 판사님은 아주버님한테 큰 형량을 선고하며 끝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저를 돌아보며 막말을 하더군요. 니년만 아니었으면 난 떼부자로 살았을 거야! 니년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주버님, 하늘에 있는 어머님이 이제 하늘 풀고 편히 쉬겠네요. 감옥에서 제대로 썩어서 확 되져버려요! 그놈은 법정에서 끌려나갔고 저와 남편은 경찰서에서 불러 찾아갔답니다. 형사 하나가 시댁에서 발견된 돈을 추적하고 조사한 결과 탈세한 돈도 아니고 불법적인 돈도 아니라고 했어요. 두 분 상속세를 제외한 돈은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돈 주인이 평생 벌었던 돈이고 세금도 다 내셨다는 걸 확인했어요. 여기 있는 국세청 직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 많은 돈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환수 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깨끗한 돈입니다. 상속세만 내시면 되니 편하게 쓰세요.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한 채 국세청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저와 남편 통장에 10억 이상씩 입금됐습니다. 몇 주 전 지하실에서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날은 대박 반전으로 떼부자가 됐답니다. 공포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네요. 아주버님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시댁의 명의 역시 저희한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지금도 시댁에서 살고 있어요. 아파트는 그냥 계속 세를 주기로 하고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지내고 있네요. 저희 부부는 그 큰 돈을 어떻게 쓸지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는데 그냥 저축해두고 나중에 애들이 크면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돈가스 가게에서 열심히 장사하며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제 그만 글을 줄여야겠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고
기부도 자주 할 계획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